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재윤입니다. 한창 우리 시장을 달궜던 뉴스, 그리고 또 끝나지 않은 뉴스가 바로 공매도죠.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면 이 부당 이익에 대한 1.5배를 과징금으로 추징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부터 부분 종료가 되긴 하는데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조정자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오늘 4월도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4월, 5월은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에게 종목만 맡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장 이슈뿐만 아니라 종목 이슈까지 모두 다 매일매일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4시를 이용해서 종목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현상철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이슈를 또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약 2조 달러 규모고요. 한화로 약 2,260조 원의 규모입니다. 도로나 다리, 그리고 5G 통신망 등에 투자하고요. 전기차 충전소도 10년간 최소 50만 개 이상을 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미국 시장이 급등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개별주들에게는 또 훈풍을 준 것 같은데요. 우리 산업 보시면요. 우리 산업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로서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기차 하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바로 떠오르는데 그런데 폭스바겐발 악재로 국내 배터리 대형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거기다가 LG와 SK 소송건으로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누구보다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릅니다. 이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또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방어에 성공하면서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SK이노베이션 오늘 주가 반등 성공했고요.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집에 있을 것 같은 브랜드 바로 한샘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샘 실적도 주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가격을요 평균 5%나 인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가꾸기에 열중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장중에 5%나 올랐다가 0%로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기술적 이유로 상승을 멈춘 걸까요? 내용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강한 테마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두나무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업비트 운영회사로 최근 가상화폐 열풍도 있고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지분율 계산으로 주식이 빵빵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 8%,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하나투자증권은 그리고 에이티넌 인베스트 약 6%나 갖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이슈로 연일 상승세인데요. 거기다가 야놀자 상장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윗골이 잔뜩 단체 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관련주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기술투자인데요.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 지분을 8%나 갖고 있습니다. 이 우리기술투자 보시면요. 오늘 15% 상승하다가 그리고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종가는 0.1% 또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일까요?
시가총액이 타 종목 대비 아니면 높아서일까요? 무거운 편 같긴 한데요. 투자 주의 딱지도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두나무 관계자의 아직 두나무 미국 상장에 대한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멘트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골라봤는데요.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샘인데요. 현상철 전문가, 네. 한샘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뉴스가 매일 보이긴 하는데 네. 오늘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혹시 기술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전에 이제 물량이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조금 힘겨루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뭐 종목 추천으로 가져왔던 현대 리바트랑 동일한 섹터의 인테리어 가구 업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인테리어 가구 업체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늘어난 재택근무 영향으로 인해서 호황 국면에 좀 진입을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가구 수요 증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원자재 값이 조금 오르면서 제품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부엌 가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가구나 이런 제품들의 가격 인상을 한 5% 정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판매이익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매매 거래량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 주택 매수층 같은 경우에 연령층이 조금 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혜가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집값을 완화시키는 거에 따라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인테리어 가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기간의 매수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12만 3,500원 요 11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이 아무래도 조금 상당 물량이 있다 보니까 힘겨루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고점이 아닙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 23만 원까지 올랐던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내려왔지만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15만 원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 신규 매수도 조금 모아가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로 다시 넘어옵니다. 일본 차트로 넘어오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원 부근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전에 상승폭을 보여준 이유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준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요 지지 구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8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봐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상철 전문가와 함께 한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 사실 두나무가 상장만 되면 이 우리기술 투자의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듣긴 했는데 관계자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오늘 밝혀서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호재를 지금 주식 자체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기적인 물량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가능성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즉 내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을 좀 분석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좀 힘 있는 매집 주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수급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매수를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본다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최대 이 가상의
거래량이 갱신하고 있는 이 업비트의 운용사를 이 두나무가 미국 뉴욕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슈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연일 좀 급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골드만삭스 쪽과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주식을 띄울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지분 가치가 이제 7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상장이 됐을 때 지분에 따른 이 기업 가치를 평가했을 때 지금 상승분은 여전히 충분히 가능한 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상한가 이후로도 지금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 이슈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한가 올린 다음에 재차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도 연일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시장은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홀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저가에서 사실 잘 잡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어느 정도 횡보한 다음에 사실 상승한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한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지금 가격 구간도 괜찮다. 추가적으로 또 긍정적인 전망 보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 4월의 종목 상담은 4시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창 활짝 열고 또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홀딩스 궁금하세요? 네네. 네, 매수가는요? 14,450원에 20%요. 14,450원, 비중은 20% 갖고 계신데요. 네네. 오늘 종가네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2월 초예요. 2월 18일에서 17일? 아, 2월, 예, 2월 달에 샀어요. 2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매수하고 14,900원까지 갔는데 네. 그거는 보셨나요? 아, 봤는데 그때 조금 제가 비싸게 매수를 해서 조금 물타기해서 조금 가격을 내렸어요. 아, 이거 추가 매수한 가격이세요? 네네네. 아, 그럼 이후에는 약간 이렇다 할 막 흐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네. 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아, 이 종목만 지금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네. 그럼 오리온 홀딩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도 네. 지금 추가 매수해서 종가까지 왔으니까요. 앞으로 상승했으면 네네. 좋겠는데 물어볼게요. 네. 네, 현상철 전문가, 네. 오리온 홀딩스 오늘 종가긴 한데요. 내일은 상승할까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리올딩스 요 종목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간 부분일까요? 아니요, 장기적으로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정말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있으시면은 일단은 꾸준히 이제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아직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을 미리 잡아놓고 이제 나중에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좀 싼 가격에 사서 나중에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매수를 할 때 팔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잡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까? 기업 관련해서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오리온 홀딩스는 기존에 오리온에서 이제 투자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이 돼가지고 상장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서도 오리온을 비롯해서 뭐 코스닥의 쇼박스까지 이제 자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지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가가 올라간다. 거기에 따른 수혜, 음식료 업종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리온도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존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자회사인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쿠팡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세 분출도 한번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 호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이런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데 가격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차트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만 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이 존재를 하죠. 보시면은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가총액이 9천억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1조 9천, 2조 2천억 계속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이 재무구조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고 회사 내에 갖고 있는 유보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다.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고 저평가된 우량주다라고 자신 있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으니까 물량 꼭 가지고 지루하더라고 꼭 가져가셔라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당겨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좀 긴 기간 동안 아무래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요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 움직였던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는 18,000원까지도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한번 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회원님 시청자님 증권 계좌에 충분한 꾸준한 수익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꼭 가져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아픈 손가락이 아니고 예쁜 손가락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이 종목 꼭 수익 났으면 좋겠네요.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에 김민재 전문가의 팬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행복하세요도 있고요. BH란 이런 유행어도 남겨주셨죠. 먼저 고를 거는요. 사실 제인 아나운서님 사랑합니다가 딱 눈에 띄네요. 현대 로템의 20,050원, 비중은 30%라고 알려주셨는데요. 6824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이 종목 풀어볼게요. 현대 로템 지금 상황에서는 19,900원, 2만 원을 이탈한 상황인데 매수가가 20,050원이에요. 비중은 30%고요. 좀 비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민재 전문가 지금 1월에 급등을 한 이후에 좀 아쉬운 흐름 뭔가 횡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추가적인 설명을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앞에 현대자가 붙었기 때문에 계속 이 남북 테마주에 연결이 돼서 꾸준히 좀 급락이 나와서 상승하기 좀 힘든 종목, 즉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소 테마가 붙으면서 그 구간대를 지금 여태까지 좀 돌파가 안 됐었던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금은 이제 그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수가가 지금 2만 원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크게 손실 볼 가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남북 테마에 엮였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좀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서 목표가는 최대치로 보여드리면 한 25,000원 구간대로 잡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도 이 수소 관련된 이슈가 묶이면서 24,250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25,000원대 매물대가 돌파가 안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하단에서 25,000원대의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이슈가 불었을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일단 25,000원 정도,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올 때는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떨어지더라도 겁먹으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하단 지지 라인과 매수가가 거의 큰 차이가 없으셔서 뭐 추가 매수도 굳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수소 테마가 움직일 때까지 보유하시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은 25,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문자하면은 이번에는
덱스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7,400원, 비중 10%.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살까요? 하고 연락 주셨는데요. 5359님이 연락 주셨는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7,400원이고 나름 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라서 기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컨텐츠 종목 참 잘 가고 있고 덱스터도 잘 가고 있는데 현상철 전문가 네. 이 종목 더 멀리 봐도 될까요? 요즘에 뭐 KT나 이쪽에서 대기업 쪽 투자가 엄청난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일단은 덱스터는 더 보셔도 되는 기업입니다.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종목으로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 포인트가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 부근이다라고 저는 보고로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섹터의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뭐 VFX라는 이제 뭐 가상과 증강현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 종목은 좀 정치 테마 프리미엄도 좀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각이 될 경우에는 뭐 강한 시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업이 상장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 섹터 내 수급이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 흐름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비중을 조금 늘리고 싶으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올 때 한 7,600원 부근 정도 내려오면 비중을 좀 추가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사실 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렸는데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이지만은 단기적인 뭐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위치에서 잡아드린 부분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600원 정도 살짝 파동을 눌러줄 때 재차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 지금 홀딩 의견 주셨고요. 또 멀리 봤을 때는 10,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4월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해줄 종목 알아보시죠. 힌트 보겠습니다.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7글자고요. S가 4개 들어있는 기업. 실제 종목명에 S가 4개 있다는 거죠. 스스스스? 그런 게 있나요? 찾아보세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4글자인데요. 대표이사 네임은 강용석. 혹시 변호사 말하는 건가요? 법쪽 관련 종목인가? 내용 들어볼게요. 오늘 힌트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더 캐내볼게요. 먼저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7글자인데 S가 4개 들어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상철 전문가, 네. 이건 좀 사담인데 네. 저희 PD님 S가 2개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S가 4개 있는 기업이 있나요? 네, 일단은 영어로 S가 4개가 들어가고 기업명에도 S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기업명이 S요? 네, S라고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 이런 느낌인가? 일단은 뭐 네.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스템 통합 SI 이제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IT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제 물류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이 종목은 뭐 매수를 하고 길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동안 조금 짧은 종목보다는 조금 무거운 종목을 길게 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 좀 저점에서 잡고 싶은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자 종목을 꺼내왔습니다. 그 종목 혹시 업종은 뭐예요? 업종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네. 통합 시스템. 업체입니다. 네, 제가 물류 잠깐 또 잠시 또 정신을 잃을 뻔해서.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상철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 참 궁금하시죠?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글자고요. 대표이사 네임은 강용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용석 하면은 그 유명하신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분인가요? 네, 그분이랑은 전혀 상관은 없고요. 네. 일단 오늘도 뭐 못 맞히셨으면 좋겠어서 이러한 힌트를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유명한 그 변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관계가 없으면 어떤 회사인가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좀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뭐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좀 띄워보자면 아무도 못 맞히시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의 테마 종목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테마요. 네. 테마 종목이면 혹시 그 가로, 세로랑 관련돼 있진 않죠?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 또 프로그램 마지막에까지 함께 하시면 또 알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MT 유튜브 실시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힌트 타임 가져봤습니다.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좋으신데 오늘 시장도 좋았잖아요. 종목 수익 좀 장- 보셨어요? 장 좋았는데 뭐 한 가지는 빠지는 게 있고 지금 신청한 게 너무나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 종목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오스코텍. 오스코텍이요. 네네. 매수가는요? 그게 52,000원이에요. 52,0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요. 20% 갖고 계신데 52,000원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폭이 큽니다. 혹시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그게 가지고서 돈이 남던 종목이 있었는데 네. 하루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를 때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물타기 조금 하고 해갖고 20%를 갖고 있는데, 이거 추가 매수한 금액이에요? 예, 추가 어떡해요. 구매했지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20% 갖고 계신 거고요. 거의 7만 원대에선가 저거 맞아 저 하한가 맞았어요. 7만 원대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최근 아니 최고가 7만 원대 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갖고 계셨다가 갖고 있었는데 그때 돈이 남았어요. 플러스로 돼 있었던 건데 하한가 맞고 빠지고 하는 바람에 네. 주잡이라서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요새- 7만 원대 안 네. 파신 이유 들어봐도 될까요? 예. 좀 더 갈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전문가 전망을 물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그래서 좀 팔았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저께부터 조금씩 좀 팔아갖고 지금 한 20% 돼요.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오스코텍 52,000원 지금 평균 단가인데요. 비중도 좀 커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일단 이 종목은 뭐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비중도 한 20%시면 그렇게 작은 비중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이 있어요. 예.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월 달에 이제 유효성 입증 실패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한가까지 내려오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선을 조금 그어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45,000원 부근 위치부터가 이제 매물권이 굉장히 좀 많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존에 꾸준히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예, 이제 하한가를 맞으면서 이 구간대에서 잠깐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여기서 멈추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여기서 뭐 추가 매수도 들어왔을 거고 뭐 저가 매수에 위한 신규 매수도 들어갔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45,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맞고 떨어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즉 네, 현재 이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주가를 내려주고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조금씩 매일 상승을 시켜주면 사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들어가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주가가 여기서 상승을 해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올라가고 있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이 나온 거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투자 심리가 또다시 좀 안 좋아진 시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여태까지 한 1월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서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묻어둔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는 우량하기 때문에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간적인 부분은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43,200원에서 한 45,000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좀 맞고 떨어져서 다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할지라도 이게 뭐 다시 크게 빠진다거나 이런 관점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당연히 좀 소화해야 될 물량이다라고 보시면서 여기서 잠깐 주춤하고 또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가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셔라. 즉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충분히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 매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주요 매물건이 매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더라도 그냥 일단은 보유해서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손실은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럼 45,000원 되면은 10% 정도라도 파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차라리 뭐 현금 비중을 조금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절반 정도는 일단 매물거리 가장 높은 구간 한 43,000원에서 45,000원 수준에서는 차라리 10% 정도 줄이시는 게 훨씬 더 계좌상의 수익률적으로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계좌가 어쨌든 더 많은 현금이 차라리 돌리는 게 낫기 때문에 계속 20%를 자금을 묻어두시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는 차라리 매도를 어느 정도 약손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게 되네요. 그 뭐가 무슨 약이 또 하반기 되면 그 약이 뭐 또 좋아진다고 공시가 떴더만은. 시청자님 공시 보셨어요? 네. 오스코텍 지금 자꾸 기쁨과 슬픔을 자꾸 주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 네. 43,000원에서 45,000원 구간 오면 그때는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만큼 올라온 것도 아주 그냥 황송하네요 지금. 다행이에요. 더 올라갔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자, 문자 다시 도와드릴게요. 문자 들어가 보니까요. 세종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1,400원, 비중 15%. 어떡할까요? 하고 2053님이 연락 주셨고요. 하나 더 풀어보자면 이번에는 LS전선 아시아 풀어보겠습니다. 7,700원, 비중 20%. 작년에 매수했는데 계속 보유가 맞을까요? 하고 1705님 연락 주셨는데요. 두 문자 한 번에 풀어볼게요. 자, 먼저 세종공업인데요. 1,400원인데 오늘 종가는 9,000원이 깨졌습니다. 8,980원. 이 상황도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현상철 전문가 네. 그래도 2월에는 13,000원까지 갔었는데요. 네.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충분히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소차 관련 섹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와 애플카의 협력 소식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좀 많이 흘러내려온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소차 지금 라인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흐름이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흘러내려온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 추이까지 어느 정도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 이제 넥소라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70% 이상 점유율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 국내에서도 이 수소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밀어주는 보조금도 반값 이상 조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소 섹터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추가 부양책, 이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충분히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지금 손절보다는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3,000원 부근에서 12,000원, 13,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진 모습을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가는 12,000원 부근까지만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좀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 10,000원 부근 올라오면은 맞고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목표가 12,000원 대응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다가 내려오고 최근에 상승 전에도 어느 정도 지지하다가 올라가고 이 라인까지 깨지고 내려오면 추가 하락까지 한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500원이 깨지고 내려올 경우에는 가급적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꼭 체크해서 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목표가, 손절가도 체크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고른 문자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7,700원, 비중은 20%인데 작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7,820원인데 약수익권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지금이라도 수익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작년 12월에 거의 10,0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이때까지 또 보는 게 좋을까요? 조금 욕심을 낸다면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현명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절반만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매수했을 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모멘텀은 있지만 계속 횡보만 좀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10%만 가져가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모멘텀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해저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국가 간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도 있어서 충분히 호재를 받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를 가져가기에는 너무 횡보가 길어서 차라리 10% 정도만 묻어두셨을 때는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대를 조금 잡아드리고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횡보한 기업입니다. 지금 크게 보셨을 때 약 2019년부터 2021년간 거의 2년 동안의 주가의 상승폭을 봤을 때 굉장히 길게 그냥 횡보만 하는 주식이라서 20%의 비중은 조금 아깝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10% 정도만 비중을 가져가셔서 이번에 한번 구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은 이 8,350원까지는 제시를 드릴 수가 있어요. 비중 20%를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는 10%는 한 8,350원에서 다 정리를 하시면 비중 2%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10%는 8,350원,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을 줄여서 딱 10%만 갖고 가신다고 했을 때는 최고가인 9,680원 이상까지도 가져가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에 따라서 목표가를 조금 달리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전선 아시아는 또 비중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 꼭 알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주식 고민 해결. 와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이전 추천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L넷, 포메탈, 이화공영, 대동공업. 종목명 보니까 테마라는 게 확 느껴지고요. 최근 추천주인데 다 좋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3월, 2월 아주 좋은 수익률인데요. 김민재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무시를 받았던 우리 대동공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공업 누가 무시했나요? 지금 21%, 22% 가까운 또 수익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동공업 그럼 앞으로 홀딩 각이겠죠?
네, 당연히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션을 해주셨네요. 네, 마지막 서비스인가요? 네, 오늘 막방이라서 오늘은 버틸각 포즈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대동공업을 무시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종목이 안 간다라는 쪽으로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이 농업 관련된 종목이 이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해서 약간의 방송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굉장히 좀 횡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인의 테마주에 묶인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치 테마주 2명의 인사가 지금 가장 유력한데 이 대동공업과 이 동양물산을 지금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동양물산도 조만간 좀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슈팅이 나왔다.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1월 달과 2월 달에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했다가 밀려 내려오고 생성했다가 밀려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제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슈팅을 준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 정치 테마주의 가장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었던 뭐 에이텍이라든지 에이텍TN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올리거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그 힘을 받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버틸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동공업 설명 들어보니까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또 테마에 편승한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김민재 전문가 뉴스를 보면 뭐 에이텍이나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는 뭐 땡땡 관련주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이 대동공업은 실적 얘기밖에 없던데 그 정치 테마주 맞나요? 네, 정치 테마주에 편입된 종목이 많고요. 일단 시장에 좀 안 알려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뭐 보통 이런 거를 새내기주라고 하는데 뒤늦게 뭐 이 부분을 이슈를 나중에 퍼뜨려서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해당 이슈를 이어갈 만한 새내기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동공업도 같은 관점이고 종목 즉 이미 알려진 이 해당 정치인의 테마주가 아니라 이 새내기주에 속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동공업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추가 홀딩 각이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대동공업 홀딩, 시장 이겨내고 시세 분출 시장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각 8각이었습니다. 이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힌트 풀면서 정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글자고요. S가 4개 들어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상철 전문가, 네. 제가 또 삼성 SDS라고 맞춰봤는데 아니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노코멘트라고 하셨나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삼성 SDS가 맞고 맞아요? 네, 너무 당황해서 노코멘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쉽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삼성 SDS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가져와서 꾸준히 조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계열의 이제 시스템 통합 SI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IT 서비스 사업 부문하고 물류 BPO 사업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이제 시스템 통합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그룹 및 이제 관계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에 따른 이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급격히 이제 늘어났죠. 물류량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한 부분인 창고 자동화에 대한 고객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까지 유효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이제 IT 서비스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 고객사들의 투자가 이제 재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컨택트 관련주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라든지 공공기관과 같은 대외 사업 의 높은 성장성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화폐라든지 뭐 가상화폐 이런 여러 가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관심도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관련주들 흐름 좋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슈팅이 한번 살짝 나왔었죠. 시세 분출 한번 나오고 어느 정도 흘러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흘러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 추세를 조금 깨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간이 지속적으로 담아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봤을 때에는 향후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모아가면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박스권 흐름을 형성을 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17만 원 부분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S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24만 원 알려주셨고요.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도 좋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지시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꼭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에 또 선전을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정말 궁금한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고요. 대표이사 네임은 강용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분은 아니라고 하네요. 김민재 전문가, 그러면 어떤 회사죠? 네, 채팅창에서 정답이 나왔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네, 오. 네, 제가 또 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지막까지. 네. 네. 어떤 회사예요? 네, 종목명 말씀을 드리면 서현이화라는 종목이고요. 이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간 종목이긴 한데 좀 바로 수익 날 종목 관점으로 오늘 가지고 갔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내장 제품이라든지 시트 회사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오래전부터 어떤 해당 정치인의 정치 테마주에 가장 거론이 많이 됐던 뭐 덕성이라든지 나머지 한 종목, 이 서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50%가량 잡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서야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모멘텀을 받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계속 내리막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납품한 회사들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다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과 함께 즉 이 모멘텀 자체가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에 끼고 가기 때문에 테마주에 편입이 돼 있어도 우량주에 속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테마에 안 껴 있어도 이 현대차, 기아차의 모멘텀을 갖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실적을 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테마가 아니어도 상승할 수 있는 주가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저는 뭐 정치 테마주 뭐 한 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올라가는 테마는 다 소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바로 올라갈 종목. 사실 제가 오른 종목은 웬만하면 편입 안 드리는데 그냥 막방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종목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도 지금 현재 하단에 제가 하나를 깔아놨어요. 예전에 항상 소개해드리는 이 위치에다가 제가 아직 안 오른 정치 테마주 하나 또 깔아놨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있는 종목, 요거 아직 안 올라간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300원. 사실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그대로 보존하셔도 되고 원래 목표가는 10%를 구간을 잡아드리는데 이제 뭐 AS를 제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 말씀드리면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4,000원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돌파가 안 되던 라인이 이제 돌파가 돼서 이 구간대가 좀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 돌파가 안 됐던 구간이 돌파가 되고 이제 이 구간대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이제 AS를 못 해드리는 만큼 14,000원까지는 끌고 가셔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아까 제가 아직 안 오른 정치 테마주, 이 전기차 테마주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가 또 본인 마지막 방송이라고 두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서현 2화는요, 목표가 14,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손절가도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식 해결사가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 아니지만 두 전문가는 그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궁금한데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에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참 즐거웠는데 너무 아쉬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일을 하면서 방송국 올 때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번씩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제인 앵커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시청자분께도 굉장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현상철 전문가도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은 방송 출연한 지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시청자분들도 많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저도 응원할 테니까 좋은 종목들 잘 잡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꽃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일도 돌아오니까요. 내일도 4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